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쭉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잡소리 하지 않고 헷갈리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외웠던 방법도 그대로 오시고 내가 뭐 따로 크게 해야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큰 틀만 조금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지적법은 그냥 여러분들 땅에 관한 내력을 기재하는 법을 지적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 페이지를 펴. 그 3페이지 펴보시면 문제 오늘 나눠드린 3페이지를 펴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이제 토지를 공적 장부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프린트를 한번 보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등록하고 결정만 구별하면 돼. 등록 결정. 여기다가 등록 나오나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결정 동그라미 이렇게. 등록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누가? 국토부가. 그러면 이제 이 한번 모든 토지를 여기다가 지적 공부에 처음에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놨지. 그러면 이제 이 토지의 등록 내용이 아시다시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다 등록을 해놨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게 토지에 변동이 생기죠. 그런 걸 토지 변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이동. 그러면 토지의 이동에는 특별한 이동과 일반적인 이동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토지의 이동은 무슨 뭐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신규 등록 뭐 이런 게 있다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여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말소, 축척 변경 이런 게 있으면 신규 등록동이 있으면 여기 봐. 이 지적 공부를 잘 봐. 지적 공부를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변동이 생기면 지적 공부를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이제 이 변동이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지.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이동에 정리할 때는 소관청이 정리할 텐데 신청에 의한 경우와 그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직권에 의한 정리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직권 정리. 그런데 정리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잘못해서 정리를 한 경우와 직권으로 소관청이 정리를 잘못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적 공부를 정리를 잘못했다면 수정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정정. 그래서 정정이라고 그래. 이게 지적 공부의 정정. 그러면 이 지적 공부의 정정도 넓은 의미의 정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지적 공부의 정리가 끝이 나면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등기관에게 빨리 일치시켜라라고 촉탁해야죠. 촉탁을 해야 돼. 그리고 촉탁을 하고 나서 신청한 사람에게 그 내막을 정리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통지를 해야 되겠어. 통지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통지 시기를 물어본다고. 이렇게. 통지 시기에 대해서 소관청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 그럼 등기소에서 자 지금부터 등기 완료했다라고 하는 촉탁하면 여러분 등기법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등기 명의인과 신청인이 다르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잖아.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며칠 내에 15일 내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런 것들을 배워보자는 것이야. 이게. 그러면 정리할 때는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이제 토지의 표시에 관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소유자에 관해서 정리할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다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때로는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 여러 가지 토지의 이동이 생기면 측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적 공부에 등록하든 정리하든 지적 공부를 정정하든 일단 누군가가 절차가 신청을 해야 돼. 맞아? 이거 등기법과 똑같아. 그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근데 등기법은 신청에다가 뭔 주민등록 번호 기록하니 복잡하잖아. 근데 지적법에서는 신청서에다 뭐 기재한다, 사인한다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 엄청 쉽지. 신청서 그다음에 신청할 때 여기다가 공무원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첨부 자료. 등기법과 똑같다니까. 등기법에서는 첨부 정보라고 하는데 여기는 첨부 자료. 그래서 첨부 자료 물어봐 안 물어봐? 지적법에서는 안 물어보더라고. 엄청 쉬워 이거. 첨부 자료를 물어볼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개만 그거 하나만 물어보더라고. 기출문제를 보니까. 판사, 준사, 소사, 기사 이런 것들 그거 다 외워놨어 이런 것들. 그러면 신청하면 이제 결정을 해야죠. 누가 결정을 해? 소관청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여기서 측량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 합병은 측량하지 않지.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없으니까. 분할하면 측량해야 되나요? 해야지. 분할하면 경계와 면적이 변동되니까. 지목 변경. 준혁이 너는 대답 하나도 못 오냐? 내 강의 못 오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여기 봐 측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돼. 이거 결정 물어본다고. 그러면 결정했으면 정리해야지. 등록이야 정리야. 여기는 등록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 그럼 정리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촉탁해야 돼. 이게 지적법의 하나의 공통된 절차야 이거. 지적 공부를 정리하거나 정정했거나 변경시켰으면 등기소에다가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는 소유자가 변했으니까는 촉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촉탁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신규 등록은 이미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촉탁 안 해도 된다 그냥 몇 개만 탁 하니까 점수가 맨날 그대로 맨날 뱅뱅뱅뱅 돌더라고 지적법은. 신규 등록 등기부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촉탁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몇 개. 복구, 지적공구 복구. 촉탁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몇 개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되었대.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부가 우선해. 여기 지적공부가 우선해. 그러니까 이미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의 변동 과정을 지적부에 기재하니까 소유자가 변동되면 촉탁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거 몇 개만 딱 외워놓으면 된다 이거야. 이것이 전체 과정이야 이게. 전체 과정. 그럼 지금부터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등록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은 국장. 등록의 대상은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런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지적 공부에는 여기 봐. 지적 공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제 그런 걸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소재 지번은 대지권 등록부에 기재되나? 경계는 임야대장에 등록되나?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배울 것이고 등록은 국토부가 하고 토지 이동 알죠? 그러니까 토지의 변동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래. 토지 이동. 그래서 등록. 자, 외워봐. 등록, 전환,
변경, 분할, 합병, 말소, 축적 변경 이런 것들을 등록 변경이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적 공부 정리해야지. 정리할 때 측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관청이 지 마음대로 정리를 해.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원칙은 신청을 받아서. 그럼 여기서 원칙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게 지금 토지 하나 갖고 오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신청 의무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분할했으면 신청해야 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합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목 변경은 해야 되지. 이제 지목 변경은 이것은 행정행위야. 이거 행정처분.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행정처분이니까 의무가 수반된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지적공부의 정리는 누가 하냐면,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소관청이 결정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셔?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봐. 바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적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그것만 정리해 왔어. 안 나오는 것까지 해서 뭐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적법의 특징이 가로넣기더라고. 맨날 날짜 가로넣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만 눈여겨서 잘 보면 지적법 그건 뭐 12개는 그냥 맞겠어. 뭐 봐. 이제 봤더니 여기다 여러분들 포인트가 등록해야 되는 요걸 봐야 되는 거야. 등록. 그 다음에 결정한다. 이게 나오잖아. 포인트가 이거. 등록은 누가 해? 그래서 국장 찾은 거야. 국장. 그래서 국장은 뭐 필지별로 모든 토지지? 소재, 지번, 좌표 등을 조사, 측량을. 이거 봐. 조사하고 측량도 국장이 하는 거예요.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 찌지, 명경, 좌는 소, 찌지, 명경 또는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이동이 있을 때. 소, 찌지, 명경, 좌는 이동이 있을 때. 여기 이동이 나오겠지. 토지 이동. 그러니까 우리 권리의 변동을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그래. 토지가 달라진다. 내력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 해봐. 신청 받아야지? 신청 받아야지. 그래서 누가 결정을 해?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다 같이 등록, 결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신청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 이동에 신규 등록 이제 따로 공부하는 거고. 정리했나요?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 한 장 더 넘겨보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청을 안 한단 말이야. 신청. 그럼 신청 안 하면 소관청이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해서 결정해서 정리하다. 제목을 다 붙여놨잖아. 한번 읽어봐요. 소관청이 이용이야, 이동이야. 맨날 여러분 시험에 이용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말은 없어. 지적법에. 이동 현황, 변동 과정이지. 변동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해서 결정해서 정리하는데, 그러려거든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여기 문제 보니까 토지 이용이야, 이동이야. 지적법에서는 이용이라는 건 없어. 토지의 변동 과정을 조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거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뭘 물어보냐면,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수립의 범위를 물어봐. 수립의 범위. 그 여기는 미동이야, 동리야, 시군구야. 요거 외워야 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저기 뒤에 보면 지번 여기다 몇 줄 것이죠. 시군구별로 수립하다. 여기다 몇 줄 것이고, 비교. 뭐라고 써냐면 지번 부여지역과 비교해야 돼. 이게 그거 하나만 비교하면 돼. 지번 부여지역. 여러분들 지번 부여지역 아시죠?
그러면 집원 부여는 시군구로 결정을 해, 동리로 결정을 해. 그거와 다르다는 거야. 동리로 이게 동. 한동에는 집원 1번지가 한 개밖에 없어. 왕길동에 한 개. 검단동에도 1번지 있어 없어? 있어. 동마다 1번지 따로따로 있다는 거야 이게. 남산리 전체에 1번 몇 개 있어? 하나. 그렇게. 그래서 동리별로 정한다. 집원 부여 지역은 그럼 읍면동이요, 동리요? 왜냐, 읍은 없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집원 부여 지역의 기초는 동리. 그런데 여기 직권 현황 조사할 때의 계획 수립할 때는 범위를 넓게 잡아. 시군구별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뭘로? 여기는 동리요, 읍면동이야.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외워 놓으시면 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동리.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냐? 문제 풀어보다가 내가 정신 시끄러워. 그래서 비교해 놓은 거야, 나는. 내가 평시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요 시도지사의 승인에다 밑줄 그시고 여기다 꽃반지요, 축반지요. 꽃반지가 아니라 축반지. 여기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게 지적법에서 축반지 3개 있어. 축적 변경, 집원 변경,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반출 이렇게. 그래서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 자꾸 축지행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했어. 꽃반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축적 변경, 반출, 집원 변경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얻을 필요 없는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과정을 쭉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물어봐. 그리고 이 절차를 쭉 물어보진 않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쭉 이제 이동 그냥 읽어보면 토지 변동 과정을 현장에 가서 조사했다면 그걸 서류로 남겨놔야지. 그냥 조사부 작성하고 이게 이제 조사부의 최종 결정이 결의를 다 끝난 상태를 조서라고 그래. 조서를 작성해서 이제 토지 이동을 소관청이 결정을 해. 이런 것들을 결정. 그리고 이제 조서에 대하여 여러분들 결제 서류 아시나? 그걸 결의서라고 그래. 이렇게 결제 서류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 이런 단계. 그럼 이제 밑에 문제 보자. 바로 33회 작년도 문제야.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그냥 여기는 볼 곳 없어. 이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이야, 이동이야. 이동 현황을 직권조사 측량하여 소찌찌 명경좌를 결정하려는 때는, 여기 결정이야. 결정하려는 때는 토지 이용조사야, 이동 현황 조사야. 다른 자격, 그 전에는 여기다 요거 골라라고 낸 것이야.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의 범위는 어떻게? 시군구별로.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리야, 읍면동이야. 그냥 이거다. 지적법은 1번이 많아, 답이. 자, 그럼 이제 요건 지금 뭘 배웠냐면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자, 신청. 또 하나는 직권. 그거 배웠어, 직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소재, 집원, 이게 토지에 표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내용을 배우는 거야.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이렇게. 그래서 집원은 여러분들 지번이 뭐냐면 땅의 번호 아니야. 우리 주민등록 번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집원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원을 기재할 때는 집원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임야도와 그다음에 임야 대장에는 여기다 뒷산이요, 앞산이요. 앞산에 오면 돼. 앞에다가 산자 붙인다 이렇게. 거기다가 또 미련하게 뒷산에 오면 안 된다. 앞에 산. 그래서 난 앞산에 이렇게 외워버린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집원 부여는 누가 해? 집원 부여는 시군구가 소관청이. 소관청이. 그 다음에 부여 단위는 아까 읍면동이라고 동리라고. 동리. 그리고 집원 부여할 때는 여기 과거에 우리 봐. 우리 일제시대 때는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써갔잖아. 왼쪽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써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번 부여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동서남북, 북쪽,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동쪽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간다고 그래서 그냥 북서 시작해서 그래서 남동쪽으로 해간다고 그래서 기본이다, 그게야.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 북서 쪽에서.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야. 북서 기본법이야, 기본법이야. 기본을 이렇게 지번을 쓸 때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게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을 해. 지번 부여 방법.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도시개발 사업지역 이렇게 나누지. 그냥 이제 외우면 돼. 신규 등록은 우선 여러분들 이걸 외울 때는 이거부터 외워야지. 자, 외워본다. 임본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임본부. 그리고 부여 방법이 여기 최종, 최부, 다부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외워보다. 최부, 다부. 그 다음에 최종, 최본, 다본 이렇게 외워봐. 최본, 다본. 했지? 그 다음에 자, 외워본다. 분당, 병신. 이제 다 됐네. 분당. 분할할 때는 당연히, 합병할 때는 신청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분당, 병신. 됐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는 그것만 따로 공부하면 돼. 자, 여기 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외워본다. 임본부. 그러니까 인접 토지의 본본을 붙이는 거야. 인접 토지의 본본. 그래서 인접 토지의 본본에다가 뭘 붙여? 그래서 임본부 이렇게 오면 돼. 신규 등록은 등록 전환.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토지가 새로 생기는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토지가 여러 필지야. 외워본다. 최떨려, 최본, 다본 이렇게 해야 돼. 최떨려는 여러분 시험에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부본 이러면 다 틀려. 최종 부본, 다음 순번의 본본 이렇게 해서 틀리고 그냥 최부, 다부, 최본, 다본 이렇게 하면 나와야 돼. 만약에 틀리게 되려고 최종 본본, 다음 순번의 부본 하면 틀렸어. 그건 볼 것 없이. 그건 원칙이 위배됐으니까. 왜 또 그러냐 눈빛이? 다시 최부, 다부, 최본, 다본, 임본부. 그거밖에 없어 하는 게. 분당, 병신 이렇게. 자, 됐지?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거나 그 다음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와? 최부 다부요, 최본 다보냐. 그리고 분할만 최부 다부요, 분할. 토지가 분할되면 자, 여기 본다. 분할. 최부 다부. 됐나? 그 다음에 사무실이 존재하잖아요. 건물이 존재했을 때는 건물이 존재하는 분할했을 때 그것이 당연히 지번으로 정해져. 신청해야 정해져. 그래서 다시 해본다. 분당. 근데 합병의 경우에는 건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요. 신청시야. 두 개 외워놓으면 돼. 합병의 경우에는 신청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당, 병신. 정리해보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임본부. 그리고 최떨려는 그리고 분할만 최부 다부요. 토지가 분할되면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여기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부여되는 지번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외워본다. 최본, 다본.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 순차적으로 부여해. 여기도. 그냥 여기가 최본, 다본이 두 군데서 나와. 외워본다. 최떨려. 도시개발 사업. 임본부. 분당병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안팎에 걸쳐 있는 거나 자, 외워본다. 안팎. 걸쳐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 이거. 그때는 다, 그 본본은 빼버리는 것이야.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 시행지역 안과 밖의 지번이 같거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은 제외시켜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번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이야. 여기 이 구분을 도시개발에서 바둑판처럼 만들어. 근데 여기에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과 밖이 같은 지번 있잖아요. 딱 빼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바둑판처럼 만든 그런 지번이 12개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있더니 3개밖에 없어. 그럼 이 3개를 다 채워야지. 그래서 뭐 3개 했다 그러면 9번지, 11번지, 12번지 있으면 여기를 한 블럭식으로 여기는 9번지로 만들고 여기는 11번지로 만들고 여기 12번지로 만들어서 9-1, 9-2 부번으로 붙이자 그 말이야 이게. 이런 걸 블록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영 차지 않으면 여기 최종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12번이라면 그냥 13, 14, 15, 16 이렇게 붙여버리자는 거야. 최본, 다본 이렇게. 이제 지번 부여 방법 아시겠어? 문제 보자. 바로 밑에 지번 부여 방법 제목만 보면 돼. 지번 부여 방법 틀린 것을 골라라.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대장과 대장 및 임야 도에는 숫자 뒤에요, 앞에요. 앞산에 오면 돼. 앞산. 임야도. 그다음에 북서 기본법이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본본과 부본 그리고 본본과 부본 사이에 이런 걸 표시하고 뭘로 읽어? 의로 읽는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번 부여는 자 결정 지번은 부여한다. 누가? 소관청이. 그래서 틀렸네. 지번 부여는 소관청이. 그러면 여기 나온 분할 나왔어? 분할 그러면 체본 다본이요. 체부 다부요. 여기 봐. 분할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여기 봐. 최부 다부 맞네 이렇게. 저거 외우면 맞춰.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의 변경이야. 이것도 변경인데 이 지번의 변경은 어디 있어? 이 지번 변경에 관해서는 지번 부여는 누가 하고 소관청이 지번 변경도 시도지사 승인 얻어야 되나요? 얻어야 돼. 아까 축반지에 오지 않았어. 그 차이만 있어. 꽃반지, 축반지. 그래서 지번 변경 나오면 소관청이 하는 건데 여기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정도만 물어봐. 그리고 지번 변경했으면 촉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여기 본다. 변경, 정리, 정정 이런 말만 나오면 촉탁하는 거예요. 변경, 정정, 정리 이런 말만 나오면 촉탁. 변경 나오면 다시 변경, 정리 그리고 정정 이런 말에 나오면 촉탁해야 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나오냐면 지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지번 변경에 따른 부여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있죠. 그게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지번 부여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부여 방법이다 이런 말을 써. 아까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 했던 뭐 블럭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과 밖은 뺀다. 블럭식 그다음에 체본, 다본 그런 것으로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번 변경 절차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그냥 지번 변경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번이 생겨. 그러면 결번 대장을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따로 정리한 것이야.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신규 등록, 분할, 지번 변경은 발생하지 않지? 이제 밑에 문제 봐. 여기 봐.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 얻어야 돼? 얻지 말아야 돼? 얻어야 된다. 자, 문제 1번. 1번. 지번 변경은, 그러면 지번 변경은 언제 해? 지번 변경은 언제 하냐고? 신도시? 그 축적 변경. 그때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번 변경은 그냥 소관청이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얘기야. 밑줄 그죠? 지 마음대로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건데,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번 부여 지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 나왔지? 임범, 부. 신규 등록 나오면, 안 해오면 안 돼. 다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임범부, 채떨려, 최본, 다본. 그 다음에 분할 나왔네? 분할 그러면 분당, 병신, 최부, 다부.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중, 본번에 최본, 다본 나왔네? 틀렸네, 이게. 분할의 경우에는. 최부, 다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여기는 맞네.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이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야. 됐지? 외워본다. 분할, 최부, 다부. 그래서 3번이 틀렸지. 그냥 쉽지? 어디 있어요? 어디 팍 올라갔네, 이게. 그 다음에 4번. 등록 대상,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돼 있대. 아까 신규 등록과 등록 대상 나왔지? 등록 전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채떨려? 그러면 최본, 다본. 자, 채떨려 여러 필지 나왔네? 그러면 자, 그 지번 부여지 최본, 다본. 이렇게 맞네. 엄청 쉽네, 이런 것들. 이제 지적법 다 100점 맞겠네, 이렇게. 그럼 합병 나오면 물어보는 게 분당, 명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합병 나왔네요? 그러면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뭐 했을 때는 요 말을 봐야 돼. 분당, 병신.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음?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 끝이 났어. 결번은 그냥 결번 대장이 나오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읽어보지 말고 여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적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측량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각 필지에 준용하는 방법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 홍승환 교수가 도지, 행축, 그거 하면 맞아. 도지, 행축.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지번 변경 나왔나?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도지, 행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나왔네? 행축, 축척 변경 지역의 지번 부여 맞아요? 정적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거 없지? 그럼 이제 하나가 빠졌네. 도시개발 사업에서 준공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 준공전. 도시개발 사업에서 준공전 지번 부여할 때 여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도지, 행축. 근데 도가 뭐냐면 준공전.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제? 준공전.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이거. 준공전. 다시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이런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해도 되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도가 뭐냐면 준공전. 그러면 준공전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 부여하라. 이것도 물어봐. 자, 문제 보자. 5번. 여기 이제 다 했고, 그래서 5번은 문제 풀었죠? 기억, 니은, 티귿. 그 다음에 6번. 자, 들어갈 내용을 골라라. 여기서, 여기 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나왔네? 그럼 요건데,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해? 아까? 사업 계획도에 따라 요걸 물어봐. 사업 계획도 요거 하나 잘 외워버려.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아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아셨지? 어떻게 했어? 다시 본번, 그 다음에 블럭식, 최본 답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본번, 블럭식, 최종 답원, 그 다음에 안과 밖은 빼고, 안팎 경계는 빼고, 본번. 그 내용을 준용하라. 주택법 공부하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없더라고. 근데 지번 다 했네. 지번 다 했어요. 그다음에 지목. 지목은 또 무슨 땅의 제목인데 그거 가지고 헷갈려? 그 지목 그런 거 가지고 헷갈려서 틀리면 그 사람이냐? 땅 제목인데 맨 땅만 돌아다니면서도 그걸 틀리냐고. 땅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답, 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재배 동그라미 쳐. 재배. 그리고 과수원도 재배야. 재배하는 거 공통적으로 동그라미 쳐. 썼나? 그러면 재배는 사람이 인공이 개입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생은 인공이 개입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지는 자생 나왔네. 그리고 농지 중에서 전답과가 농지 아니야. 전답과가. 그럼 여기는 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집단적으로 과수류 재배, 뭐 귤 그런 걸 뭘 써? 집단적으로 하면 되지. 아주 집단적으로. 이제 전과 답은 아셨지? 우리가 다 아니까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 없이 답은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됐네. 그 다음에 유지는 물이 멈춰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유지에서는 재배여 자생이야. 했네. 이렇게 유지와 자생과 뭐 왕골 미나리 그 뭐 할 게 뭐 있어. 왕골 미나리가 중요하냐? 자생이냐? 재배가 중요하지. 왕골 미나리 물어보러 오면. 그 다음에 하천과 국어는 하천은 이거야.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연의. 그런데 국어는 여기도 봐. 국어는 예상이 되지만 소규모. 그거 그냥 그것만 탁탁 구별해봐. 예상이 되는데 차이는 국어는 뭐 큰 수로야, 소규모야. 소규모. 그리고 인공적인 수로 뚝 있지? 여러분들 시골 가보면 물 흘러가도록 인공적으로 뚝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거 다 국어지. 그래서 국어 하천했고, 물 나오는 거 광천지는 용출이요. 그거 하나 외우면 되지. 물이 솟아오르는 용출.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그런 부지. 그 다음에 여기 관은 말이야. 관 나오잖아요. 그럼 다 잡종지야. 이제 이따 관 가르쳐줄게. 잡종지. 그래서 송수관, 송유관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고기 키우는 곳이 해상이요, 육상이요? 양식장이요, 양어장이야?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야. 육상, 해상. 그래서 해상에서 하면 틀려, 이게. 우리가 바다는 지목이 없잖아요. 바다 안에. 그 해상에, 바닷속에 무슨 지목이 있어. 바다는 땅이 아닌데, 그 미련하게 해상에 어쩌고 하면 그것도. 야, 나 완도 사는데 해상 어쩌고. 완도 사는 놈은 더 틀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어장이야, 양식장이야? 해상, 육상. 그것만 구별하면 돼. 그 다음에 물 들어가면 있잖아. 수, 부지. 외워봐라. 수부지. 뭐 다 외울 거 뭐 있어. 수, 부지 해버리면 수도용지지. 응? 수부지.
그다음에 제방은 다 제제 다 들어갔어. 그때 제제, 방조제, 방파제 뭐 이런 것들 제제. 염전 물을 끌어들였다. 염전은 바다에 있어, 육지에 있어. 저런 바다는 무슨 바다에 있으면 그건 바다는 지목이 없어 그런 거. 바다는 땅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 염전도 육지에 있는 거요. 근데 물을 끌어들인 거지. 그 바다에 있대. 그런데 여기 제조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그건 공장이야. 염전도 공장이 제조한다 그러면 공장이고 과수원은 집단적으로 재배.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밤나무 있잖아. 재배요, 자생이요. 그런 거 임야요. 이런 것들은 밤나무 뭐 산에 있는데 그것이 재배냐? 재배요? 그다음에 여기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이제 여기서 밑에 쭉 돼 있어. 몇 개. 뭐 과수원에 있는 것, 목장용지에 있는 거, 그다음에 묘지에 있는 건물이죠. 그런 거 다 대로 본다 이렇게. 그다음에 목장용지는 그냥 축산업, 낙농업, 가축을 사용하는 부속 시설의 부지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 여러분들 꿀이지 꿀. 벌을 재배하는 단지는 목장용지야? 목장용지요. 벌도 벌 한 마리 키우는 거고 닭, 소 한 마리 키우는 거 같아. 여기서는 벌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장소도 목장용지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렁이 키우는 거 그것은 목장용지야? 그것도 목장용지야. 처음 보기는 한두 개겠어. 처음 보는 게. 그냥 목장용지는 그냥 따로 특별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야는 하도 많이 배워서 수죽 암자가 황홀하더라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수죽 암자 모습이 황홀하다 이렇게. 준혁아 울지 말고. 수죽 암자 모습이 황홀하다. 황무지. 황이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는 영구적이죠.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 대. 공장용지는 그냥 제조시설. 그 다음에 학교용지, 학교 안에 땅. 종교용지, 종교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여기서 주차장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주차장. 헷갈리니까.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에다 별표 해놓고 자동차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의 부지. 그럼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 식당 앞에 있는 부설 주차장. 그건 되지. 식당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잡종지가 될 수 있어도 주차장은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주차시설 이것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주유소, 판매시설. 주유소, 판매, 저장 해놓으면 돼. 판매, 그 다음에 저장. 판매, 저장, 기름을 저장하는 거. 그건 주유소다. 그 다음에 창고는 저장이요, 보관이요. 잘하네. 물건, 보관, 저장. 여기도 있네. 근데 여기 기름 저장하는 건 주유소. 물건 저장하는 건 창고용지. 그리고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도로가 나오거든. 그래서 도로가 나오면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토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도 도로다. 그러나 아파트 공장이나 아파트 또는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내에 설치한 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철도 용지는 뭘 봐야 돼? 궤도. 그 다음에 공원은 뭐 휴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묘지는 아시죠? 뭐 사람 죽은 사람 있는 곳. 체육용지는 운동 오는 거. 근데 여기서 경마장은 운동에 가서 놀아. 그냥 경마장은 노는 거니까 유원지 이렇게. 잘하네. 그래서 유원지는 위락 하면 돼. 위락. 그다음에 사적지는 아시죠? 문화재, 고적, 유적. 그다음에 이제 잡종지. 소 들어가면 소.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쌓아두는 거. 그 오른쪽에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를 한번 봐. 오른쪽 9페이지 잡종지. 그래서 그 잡종지에 대해서 여기 봐. 여기 정리해버리자.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나 종교 용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 거기에 흡수돼 버려. 그 다음에 과수원이나 목장 용지나 묘지 속에 있는 건물의 땅은 대.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내의 주거용,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가 돼 버려. 대가 더 세지. 그 다음에 학교 용지, 공원, 종교 용지 내의 유적지나 고적 기념물 부지도 뭘로 간다? 모두 학교 용지나 종교 용지나 또는 공원으로 흡수돼 버려. 요거 밑에 주의하시면 돼. 써놨잖아. 흡수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보자. 그 다음에 문제 보기 전에 거기고 여러분 요즘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잡종지를 따로 도로 따로 하나씩 내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와 잡종지는 지목이 방대해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외우면 돼. 잡종지 나와요? 그러면 그 잡종지는 돌을 캐거나 흙을 파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야외 시장이거나 공동우물 갈대밭 그리고 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관, 뭐 여객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오냐면 여봐 소 어제 밤새 소 들어가면 다 여기 잡종지야. 하자면 송신소, 수신소, 변전소.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은 타고 다니는 것이야. 소 타고 다니는 거. 그럼 타고 다니는 거 자동차, 배, 사람도 타고 다니나? 항공기. 다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시설은 전부 잡종지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소 타고 야외시장. 여기 야외시장 나왔지? 그리고 소 타고 야외시장에서 공동우물. 갈이 자갈 땅이요. 갈대밭이요. 공갈치놈 잡아다가 이렇게 외웠어. 하도 안 외웠어. 소 타고 야외시장에서 공갈치놈 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런 놈들. 그건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사 타고 공갈치놈 잡아다가 죽여서 해야 돼. 도축해야지. 그 동물이니까. 도축해서 어디다 묻어야 돼? 아니 관 속에 넣다가 관, 다요봐 송유관, 수도관 뭐 이런 것들 관 나오면 다 이 잡종지야 여기. 관 속에 넣어서 쌓아두어야 돼. 쌓아두고 관 속에 쌓아두었다가 돌도 캐고 돌 캐고 흙을 모여서 파서 확 그 안에다가 처리해버라 이렇게 해왔어. 처리, 오물 처리, 쓰레기 처리, 돌 쌓아두는 거, 물건 쌓아두는 거 다 잡종지야. 돌을 캐는 것도 잡종지, 흙을 파는 것도 잡종지, 관 나오면 송유관, 송수관, 잡종지. 이제 됐나? 한번 외워본다. 소 타고 야외 시장에서 공갈친 놈 잡아다가 도축해서 관 속에 쌓아두었다가 돌도 캐고 흙도 파서 확 묻어버려라. 처리해라 이것이 잡종지야.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자, 7번. 7번 이제 요봐 시험 문제가 30일인데 과거에는 요즘의 유행이 그냥 지목 하나 잡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여기다가 물어봤더니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지? 그래서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그런 토지, 여기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고 이용하는 토지, 그 다음에 도로법에 도로로 개설된 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토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국도의 휴게소는 뭐예요? 국도의 휴게소는 돼야 돼. 그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도로. 그런데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왔죠? 여기는 철도용지 궤도를 봤으니까 그냥 너네 그냥 지목을 틀리면 그건 이상해. 지목 틀리면. 지목 한 문제 나오니까 그 틀리면 이상한다고. 그 다음에 밑에 8번 공간정보에 여기 이제 쭉 읽어봤더니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했다 이렇게 나오지? 소 나왔네. 소. 용출. 용출은 광천지 그냥. 그 다음에 타고 다니는 거 봤네. 여객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된 시설을 갖춘 부지 나왔지? 이건 뭐요? 잡종지. 그 다음에 공갈친놈 나왔네? 갈대밭이요, 자갈땅이요. 자갈땅은 황무지, 임야. 물건을 쌓아두는 곳, 여기까지는 나왔네?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 나오죠? 그냥 여기는 임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뒤에는 임야. 그 다음에 공항, 항만시설 나왔네? 여기까지는 잡종지잖아요. 물건 보관은 어디야? 창고. 물건 보장 창고. 부축장 나왔네. 쓰레기장, 오물처리. 여기까지는 잡종지. 일반 공중에 위락 나와버렸네. 그 위락은 유원지. 그래서 이렇게 지목 나오면 여러분들 지목 나오면 문제를 몇 개 풀어보시고 포인트만 머릿속에 잡아둬. 그러면 틀리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면적, 이제 지번, 지목 했네. 이제 면적. 자, 쉬었다고 합시다, 면적.